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오늘은 소비 줄이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때 꽤 화려한 생활을 하다 수입의 50%를 저축하기까지 겪은 고민과 실천하는 것들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소비 줄이기 방법은 정답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의 소비 줄이기에 약간의 팁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스트레스가 쌓이면 쇼핑을 많이 하며 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차곡차곡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통장에 쌓인 건 없고 나이는 들어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연비가 안 좋아지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고 늘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기의식? 불안감이 정말 스멀스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비를 좀 줄이고 전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소비를 줄이고 습관을 바꾼다는 게 생각만 한다고 바로 실천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도 여러 번 하고 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요. 정말 소비 패턴 바꾸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소비를 줄이니 모든 게 불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의지박약이라 소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차를 팔았어요. 가정마다 보면 차 한 대로 움직이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맞벌이 가정 보면 거의 차 두 대로 움직이는데요. 차로 직접 들어가는 돈도 많고 또 차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쓰는 돈도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차를 팔려는 결심을 했을 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10년 넘게 제 차로 움직이는 습관이 되어서 차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불편한 점이 많기는 한데요. 전 제 차를 팔고 소비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스트레스 쌓이면 나가고 또 날씨 좋으면 나가고 퇴근하며 드라이브하고 쇼핑몰 들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것들이 제 생활 패턴이었는데요. 버스 기다리고 갈아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쇼핑하러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팔고 생긴 제 생활에 변화가 있는데요. 밖에 돌아다니는 시간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여러 강의도 듣고 요리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내 내면이 충만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람들과 부대끼며 받는 스트레스도 줄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내 만족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 쇼핑의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어요. 둘째, 식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식비를 줄이지만 건강은 챙기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식재료는 1차 농산물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냉동 가공식품은 사지 않고 있어요. 냉동 가공식품은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고 가격도 비싸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냉동 가공식품만 줄여도 식비가 확 줄어듭니다. 장바구니에 야채 많이 담아도 별로 가격 안 올라가더라고요. 다듬고 씻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냉동 가공식품을 줄이면 아무래도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은 더해지더라고요. 예전엔 집안일 하는 게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서 냉동식품 많이 이용했던 적도 있는데요. 요즘 저에게 여러 유익한 강의를 들으며 요리하는 것도 힐링 타임입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건 부지런함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걸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셋째, 전 옷과 생활용품 등을 중고용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중고 사이트를 먼저 둘러봅니다. 중고용품을 살 수 있는 곳은 당근 어플, 아름다운 가게, 마켓인유 등이 있는데요. 당근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 등록하면 가까운 동네에서 중고 물품을 직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고 물건을 구매하니 좋더라고요.
예전에 중고용품 이용 안 할 때는 몰랐는데요. 생각보다 중고용품 중에 깨끗하고 좋은 물건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켓인유에서는 옷과 자파를 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중고용품을 이용한다는 건 단순히 생활비를 줄이는 걸 넘어 환경을 살리는 일이니까 실천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넷째, 제가 처음에 소비 줄이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신용카드 할부를 안 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할부를 한다는 건 미래의 돈을 당겨 쓰는 거잖아요. 신용카드 할부를 하면 할수록 내 자유가 저당 잡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할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홈쇼핑 안 보기, 백화점 카톡 차단하기, 카페에서 커피 안 마시기, 외식 줄이기 등이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죠? 시간이 지나서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산 물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보면요. 자기 열등감이 있을 때, 또 욕구 불만이나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때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소비를 줄이려면 내 마음을 정리하고 들여다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적게 소비하면 돈을 벌기 위해 애써야 하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창의적인 일을 하며 살 수 있죠. 그리고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도 예전엔 스트레스 쌓이면 그걸 소비하며 풀었는데요. 이젠 쇼핑하며 풀 만큼 스트레스 쌓이는 일도 없고요.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참는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소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행복은 소비를 통해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싱크대에 비싼 그릇이 많아도, 내 옷장에 아무리 옷이 많아도, 신발장에 형형색색 구두가 많아도 그게 내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행복은 옷장에 있지 않고 통장에 있더라고요. 내 삶이 충만하다는 느낌이 내면에 가득하면 그때 소비 줄이기가 되더라고요. 그걸 전 40 넘어 깨달은 것 같아요. 소비가 늘어나고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인생의 악수를 두게 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죠. 소비를 줄인다는 건 내 삶이 자유롭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기초이고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더 늦기 전에 전략하는 습관 들여보아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자유롭고 내면이 충만한 삶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감사해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